그 스마트 음향 신호기 기능 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고장 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시각장애인이 굳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어떤 정확한 위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장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게요. 여기에 일단 그 스마트 음향 신호기가 설치됐습니다. 현재 여기에 이제 네. 설치된 게 제가 처음 고장 난 걸 확인한 날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제가 눌러봤거든요. 눌러봤는데 작동을 한 게 2달 전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5달 동안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. 예. 고장 신고는 제가 일단 일부러 안 했고요. 네. 왜냐면 이제 그 스마트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고장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. 예. 그래서 제가 신고를 또 안 했고요. 그리고 또 그게 작동을 하는지 그 고장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 장비가 작동을 하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 싶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일단 신고를 안 했습니다. 안쪽에서 작동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건널 때는 아무리 눌러도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음향신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쪽 편에 있을 때 저쪽에서 건널 때는 저쪽 편에 이제 동작을 하니까, 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눌렀을 때 음향신에 동작을 하더라도 소리가 뒤쪽에서 납니다.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서는 동작을 안 하니까, 이 고장한 상태라서 앞에서 이 소리로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방향을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유도를 못 해주다 보니까는 일단 건너는 순간 뒤에서만 소리가 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음향신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차도 길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건널목들을 분명히 건널 때가 있습니다. 버스를 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고,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뭡니까, 시각장애인이 이제 단독 보행한다, 독자적으로 보행할 때 음향 신호기가 없으면은 신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 길을 건너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서 뭐 우리 주변에 뭐 육교가 많다든지 그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런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음향 신호기가 없으면은 건너물 건너지 못하는 거죠. 즉 뭐냐면은 비장애인들한테 이 건너물 건너는 신호등이 있듯이 이 음향 신호기는 시각장애인한테 신호등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. 비장애인한테는 시각적 정보를 주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뭐 청각적 정보를 주면서 신호등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건너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낼 수 있게 해주고,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건너가야지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스마트 음향 신호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그 음향 신호기 리모컨이 없어도 앱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음향 신호가 설치된 건너목을 찾게 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동작을 시켜서 시각장애 유도를 하고 유도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음향 신호기를 이제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앱에서 이제 그 음향 신호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건너물을 건널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. 음향 신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정보를 이제 컨트롤 센터로 보내가지고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음향 신호기가 어디 설치된지도 모르고 설치된지 안 된지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고장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상태라면은, 그래서 신고하기도 어렵고, 또 뭐 만약에 고장 신고일 번호 같은 게 이렇게 점자에 안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잘못
이렇게 표기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신고를 해도 위치를 또 정확한 설명을 또 해달라면은 솔직히 시각장애 이 여기 음향신호기 위치가 어딘지 설명하기도 어려운 편이어서 사실은 뭐 이런 수리 자체가 좀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스마트 음향신호기 기능 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그 센터로 이제 고장 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서 뭐 굳이 시각장애 굳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어떤 정확한 위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장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정상 동작한다는 가정합니다. 정상 동작하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굳이 시각장애인이 고장 신고를 따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하도 이제 문제점도 많고 그러니까 뭐 스마트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고 많은 뭐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뭐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네요, 그죠?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실행이 돼야죠. 그냥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, 설치 끝. 동작을 안 하는데 그 아이디어 아무리 뭐 돈 들여서 스마트 설치하면 뭐합니까?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요 뭐. 아이디어가 나오니까. 근데 결과물들이 항상 안 좋잖아요. 투입은 되는데 와 아이디어 좋네. 근데 결과물이 안 좋아요. 또 그러니까 아무리 스마트 이거 좋잖아요. 사실 좋잖아요. 즉시 수리되고 되게 좋잖아요. 뭐 실제로 동작한다면. 8개월 전에 고장 나 있었는데 2개월 전부터 작동을 했습니다. 스마트 음향신호기는 고장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5달 동안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. 뭐 일단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안 한 경우, 그러니까 스마트 음향시가 정상 동작하고 얘 고장났다고 센터에 이제 접수가 됐지, 뭐 신고가 들어갔지만은 스마트가 동작을 해서 받아도 이제 결국 사람이 움직여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접수를 해 받아도 이제 뭐 업무가 밀렸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관리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원인으로 수리를 안 한 경우, 방치가 된 경우. 그럼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이게 스마트 음향신호기인데 그 센서 자체가 고장이 난 경우. 즉 뭐냐면 5개월 동안 고장난지 아닌지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.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할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어쨌든 이 부산시에서 스마트 음향신호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바로바로 수리가 된다라고 홍보를 했지만은 5개월이나 방치가 됐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뭐 좀 홍보대로 안 됐고, 사실은 홍보대로 안 됐고, 그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.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든지 아니면 기계의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네.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5개월 동안 이 건널목을 이용할 수 없는 건널목이 되는 거죠, 시각장애인들한테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이 5개월 동안 고장지 방치했다. 가만히 있습니까?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신호등 5개월 동안 방치된 거 본 적 있습니까?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신호등이 5개월 동안 고장돼 방치된 거하고 이 음향 신호기가 고장나서 5개월 동안 방치된 거하고는 똑같습니다, 사실은.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신호등이 5개월 동안 고장 거고 신호등 고장난 거 5개월 동안 방치된 건 비장애인들한테 그런 거고.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어떻습니까? 이거 아마 한두 시간만 고장나도 바로 옵니다. 바로 옵니다, 바로. 하지만 이 음향신호기는 고장나도 5개월이나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
인원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,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즉시 고치겠다, 그 스마트 뭐 음향 신호기라면서 온갖 그 최신 기술을 동원했지만은 아무리 최신 기술이 동원이 돼도 내가 5개월 동안 방치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최신 기술의 수준이 5개월인지 고치는데 5개월이 걸리는 건지, 그건 5개월이나 방치가 돼 있는데 뭐 2, 3일 안에 고쳐진다라고 얘기하는 부산시도 거짓말을 하고, 그러니까 행정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. 서로. 그리고 그 시민의 대표로 오는 국회의원이 또 물어봤을 때 그걸 거짓말을 했고, 또 시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은 그걸 확인을 안 했고, 거짓말이냐 아닌지. 2, 3일이 아니고 뭐 5개월이면 150일인데 최대 50배나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뭔가 분명히 뭔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, 그죠? 예, 그렇게 봅니다. 저는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동네 농협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. 이 음향 신호기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. 한 군데만 동작한 데서 그 동작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맨날 한 군데만 동작한 곳이 되게 많아요. 분들이. 두 군데가 다 동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많고, 뭐 위치 설정이 잘못되었고 시각적인 유도를 갖다 엉뚱한 데 하는데도 여전하고요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제는 그림 영상만 모아도 문제점이니까, 부산에 설치된 음향신호기, 적어도 부산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문제점들의 아마 문제점 유형을 갖다가 이제 카테고리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그걸로 매뉴얼 같은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봐요, 이제 설치 매뉴얼 같은 거.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마다 엄청나게 카테고리들을 유형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설치 매뉴얼들이 나온다고 봅니다. 그 매뉴얼대로만 설치를 해준다면은, 그 매뉴얼대로만 설치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시각장애도 이런 음향신호기, 그러니까 신호등 건널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매뉴얼 하나 만들기 없다는 게 난 놀랍습니다. 이런 매뉴얼 하나 좀 만들어주면은 적어도 부산시만큼은 뭐 다른 어떠한 지방자치제보다 이런 식으로 잘 됐다라는 소리 들어도 그거 하나로도 사랑이 될 겁니다. 거기서 거기에 이제 고장나거나 문제점들은 뭐 맨날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문제점들이 그거만 고치면 돼요.